안녕하세요. 더 예쁜 의원의 박지선 원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모공이 많이 넓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이 껴서 더 부각돼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세안을 하고 나오면 피부가 많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단지 피지 분비량이 늘어서일 뿐일까요? 오늘은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랑 모공이 넓어졌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늘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공 주변으로의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고 처지고 해서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주변의 피부가 약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약한 피부 때문에 모공이 더 늘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은 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부 탄력이나 재생이 떨어져서 모공이 더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공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모공을 당장 확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하나씩 치료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피지 분비량이 늘어났었을 때 왜 모공이 넓어지냐? 모공은 피지가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비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나오는 길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졌었을 때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쌓이면서 또 모공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소티논이라는 피지 조절제가 있고,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호소하신 분들은 바르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도 피지 분비량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피지선 크기를 줄이거나 파괴시켜주는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피지 분비량을 줄여서 모공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 모공이 많이 넓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피부 안정, 진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모공이 좀 많이 넓어 보이고 그래서 안에 끼이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집에서 무분별하게 각질 정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탄력이 떨어지고 재생이 더뎌지기 때문에 모공이 더 넓어 보이고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피부 진정을 시켜놓고 나서 그 후에 맞는 스케일링이나 피부 표면을 정리할 수 있는 시술들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피지 조절제라는 약을 복용하거나 그 성분으로 만들어진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는 모공이 넓어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안 넓어지게 피지 분비량을 줄여줄 수 있는 건데,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넓어진 모공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트락셔널 레이저로 하는 방법들로 미세하게 진피층에 구멍을 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대외 활동 하시는 분들 좀 불편해 하세요. 이런 불편함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제네시스 토닝이라 해서 1064라는 열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나 재생이 떨어져서 모공이 더 넓어진다고 했으니 이런 레이저 말고 스킨 부스터를 이용을 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표면에 각질이 쌓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모공이 넓어지니 아쿠아 필링이나 스케일링 같은 것들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면 모공을 좀 줄이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시술들이나 치료를 받고 나서 주의사항으로는 보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재생 크림을 잘 발라주셔가지고 추후에 피부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모공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자극적이다 보니 햇빛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도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모공이 좋아지려면 정말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한두 번 한다고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상처를 입히고 재생되는 과정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공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피지 분비량, 탄력 저하, 주변의 염증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합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치료를 받아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건강하게, 건강한 아름다움에 더 예쁜 의원의 박지선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더 예쁜 생각만 하는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